먹다 말은 거 몰라? 나 다 먹은 거 같은데? 해가 중천을 넘어선 시각인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단골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하나. 예. 프레시. 하나. 상하게 아니야? 아우 추운데도 말아 먹어? 쳤다는 말아야지. 정말 여름에는 한술 뜨기도 전에 목부터 축이 싫었나 본데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오늘 우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인데 벌써 술 드시는 거예요? 다 같이 퇴근했으니까. 남들은 낮이지만은 저희는 저녁. 안녕하세요. 환경 미화원을 하고 있는 변상우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성실하고 다정한 가장. 게다가 취미가 봉사활동이라는 상우님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술. 술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끼였거든요.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을 종종 건너뛰게 되거든요. 고된 노동 후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허기를 채우다 보면 절로 생각이 나는 게 있죠. 먹을 때는 저기 뭐 힘든 걸 좀 잊게 해주고 뭐 같이 얘기하는 것도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배신하지 않을 친구. 이거 어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록 아니야? 어록이네. 자, 형, 술은 그냥 인생? 술은 인생? 인생? 술은 친구고 식구고 활력소고 그런 거죠. 대략 일주일에 한 6번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뭐 신입생 MT, OT, MT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술을 막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호라 신세계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마셨습니다. 애주가답게 집에도 다양한 술을 구비해 놓으신다는데요. 저는 술을 냉장고에 많이 안 넣어놓거든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쓰면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술을 만나러 갈까, 술 만나러 갈까. 이제 이 술 같은 경우 이제 좀 용량이 큰 거거든요. 일반 소주 거의 한 2배 조금 안 된 그 크기인데 요거를 이제 그 박스로 사다 놓고 먹으면은 경제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이거 꾸지뽕이라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 술을 담아놨어요. 하루에 한두 잔씩 먹으면 뭐 머리도 검어지고 되게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술을 그토록 사랑하던 상우님이 최근 들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다가 다음날 되면은 좀 블랙아웃이 생기는 경우가 좀씩 늘었어요. 분명 저녁 때까지 마시고 있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침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몸이 조금씩 못 버틴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됐고 좀 겁나요. 기억이 없다는 게 정말 겁나요.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어머님이 속앓이를 하고 계셨죠. 아플까봐. 원래는 우리 집 양반이 술을 좋아했어요. 좋아해갖고 날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췌장암에 걸렸어. 끊으라고 할 때는 그냥 예사로 듣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게 먹고서 막상 내가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게 그때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술 끊으라고 할 때 끊을 걸 왜 안 끊었나.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상우님을 보며 마음 아파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집에 보통 다 학원 가고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저기 식탁에 앉아갖고 쓸쓸히 소주 마시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가족 전체를 위해서 그 나만 조금 이렇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지난밤의 취기 어린 추억이여 빨리 떠나다오. 안녕하세요. 2025년을 맞이하여 금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술은 천사에 대한 악마였죠. 위대하고 달콤한 인격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It's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고 싶네요. 우와, 표현력이 남다른데요. 술에 웃고 술에 우는 음유 시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침 술을 사오시는 길인가 봐요. 나 춥다. 이렇게 매일 아침이면 당일 마실 술을 새로 장만한다고 하는데요. 식량 창고를 두둑히 채워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첫 잔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해를 갖춰 정중하게 잔에 모시고 빈속에 한 모금 쭉 들이켜 보는데요. 저는 공복의 상태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뭘 바로 먹질 않습니다. 그 배가 고플 때까지 최대한 참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건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본 것 같은 강렬한 이런 희열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안주는 컵라면이면 족하다는데요. 시원하다. 역시 인생은 한바탕 축제지 숙제가 아니야. 응? Life is not homework but festival. 술은 근데 드신 지는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40년이 넘었네요. 한번 발동 걸리면 그냥 일주일, 보름, 장탕 한 달씩. 하루에 소주는 2병, 막걸리는 3병. 은건하게 취해 잠이 드는 나날.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세상 만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낙으로 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도서관이었는데 얘가 어느 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죠. 술 때문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니 가슴 깊이 후회가 몰려옵니다. 술과도 이제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 다치게 되거든요. 과음을 하고 나면 길 걷다가 넘어진다든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점프대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일들. 기억조차 없는 상처로 병원 신세를 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길림 끊길 때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그게 무서워요. 이렇게 가물가물 이렇게 끊어졌다 연결했다 끊어졌다 연결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안 되고 가늘지고 이렇게 듬성듬성하니까 제가 그게 좀 무서워요. 지금 제 주위에 친구들만 하더라도 20에서 30%가 지금 나무 코트를 입었습니다. 근데 아니 연세가 아직 술에는 아무 장사가 없죠. 순서가 없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간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하신 건 언제실까요? 어제요. 어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간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사실 간만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다른 애들도 문제가 생기느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검사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혈액 검사와 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렇게는
요거는 간이 손상돼서 올라가는 수치인데 얘네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수치가 올라 있는데요. 요거는 술이나 지방간 때문에 올라가는 수치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런 간과 쓸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감마 GDP 수치가 높아져 있네요. 초음파도 하셨고 섬유화 검사도 했는데 저희가 여기는 간이고요. 요렇게는 콩팥입니다. 색깔을 비교해 보는데 아직은 괜찮으신 편이고 주황색 숫자는 간이 굳어 있는 정도인데요. 아직은 이렇게 막 굳기 시작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파란색 숫자도 이제 이거는 지방이 끼어 있는 정도인데 얘도 아직은 괜찮다인데 둘 다 약간 경계선의 조금 아래에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드시면 이제 확 나빠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간경화일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천천히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때 끊으셔야 됩니다. 요때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그러나 과음을 하면 해독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지방 대사가 방해를 받아 중성 지방이 축적되는데요. 이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간 경변으로 진행되고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간이 약간 손상되거나 아니면 알코올성 지방간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고 피검사를 하시더라도 수치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야금야금 상하다 보면 수치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확 상했을 경우에야 수치가 티가 나고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 정도로 생각하시다가 간경변이 다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간암도 생길 수 있고 하는 거라서 이 상태에서 끊어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은 간뿐만 아니라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장기에 연약한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과 유궤양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 부정맥, 심부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당이 어제 금식하고 오셨죠? 네. 지금 공복 혈당인데 130이 넘습니다. 네. 네, 높으신 거고 사실은 당뇨 기준을 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보실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편 종식님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는데요. 혈당도 조금 높고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사실 많이 높습니다.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술 끊으시는 게 먼저이고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좀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이제 너무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라던가 너무 기름진 식사라던가 네, 너무 불균형한 식사 밀가루, 라면, 튀긴 음식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술을 끊으시면서 실제로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단을 점검하고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는데요. 2주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혈당을 관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술을 끊기로 결심한 두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선 이가 있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서정석 교수입니다. 본격적으로 먹은 게 이제 19살 때부터 19세부터 예. 모이고. 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먹었고 어제까지? 예. 그럼 가장 최대로 안 먹어본 날짜는?
최근에 5일이요. 최근 5일. 그때 어떻게 되던가요? 몸 상태가 목욕배가 좀 허전했어요. 허전하다. 좀 무료하고 하루가 좀 길게 느껴집니다. 길다. 간단한 좀 검사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올려보시고 그다음에 힘을 쭉 세웠다가 툭 떨어뜨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 떨림을 좀 확인해 본 거고요. 예. 또한 음주 생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금 그러면은 좀 취미 생활이나 소일거리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술에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식구들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실까요? 가족도 뭐 언제 술을 많이 먹으면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예.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몇 살인지 나이를 여쭤봐도 30살. 30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술을 끊었다. 내가 정말 진짜 술 없이 내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이종식이 됐다. 예.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선 제 아들놈한테. 예. 혹시 아드님한테 오늘 문자로 예. 내가 금주를 선언하고 예.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 라고 문자 보내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정말 대축 아이디어인데요. 좋습니다. 폭음이나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의지로 끊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두 다리가 부러지면 의지만으로는 걸을 수 없듯이 이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학적인 어떤 치료나 진료가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오시면 첫 번째로는 알코올 사용장의 어떤 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시는 분인지 아닌지 먼저 평가를 하겠죠. 음주 습관과 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요. 놓아지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분은 지금 제가 검사 결과 이제 좀 같이 말씀드릴 건데 정말 최적의 시기예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많이 넘어가시면 죄송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손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두 분 다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은 없고요. 알코올 의존 상태에 맞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한데요. 정숙님은 40점 만점에 무려 37점, 상우님은 27점이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죠.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아마 서로 애쓴 만큼 결과를 보기 어려운 그 단계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금주를 결심한 두 사람,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를 꽉 붙잡아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술을 먹으면 내 몸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이 생기는지는 걱정은 하시는데 솔직히 잘 모르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최근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요. 과음 후 기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끔 가음했을 때 필름이 깜빡깜빡 끊어질 때가 있어요. 술을 좀 많이 먹으면은 다음날 기억이 일부분 안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 현상, 왜 생기는 걸까요? 뇌가 쓴다. 어떨 때 쓸까요?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았을 때와 술을 때려 마셨을 때. 다시 할까요? 블랙아웃은 쇠망치로 내 머리를 내가 스스로 친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좀 술 좀 과했나 봐. 기억이 잘 안 나. 뜨문뜨문. 자기 머리를 망치로 쳐놓고는 별로 안 먹었대. 이거 재밌는 건데 저 세 분 중에 머리에 뭔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먼저 고장이 났을까요? 안 먹다 좀 세게 먹는 분, 거의 자주 먹는 분, 매일 먹는 분. 매일 먹는 분. 세 분 다 동시에 고장납니다. 세 분 다 동시에 고장납니다. 저거를 망치로 머리를 때린 횟수라고 생각해보세요. 뜨문뜨문 때리나 세게 한 번 때리나 매일 견딜 수 없는 강도 이상을 때리면 고장이 나겠죠.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 이게 정상 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장기간 과음을 하면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고 뇌가 위축되는데요. 소위 말해 뇌가 녹는다고 하죠. 우리 삼겹살 같은 거 튀면 여기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기름이. 그거 뭘로 닦죠? 소주로. 소주는 기름을 잘 녹입니다. 근데 뇌가 최고급 지질 덩어리, 기름 덩어리예요. 따라서 장기간 과음을 하면 뇌가 위축되고 결국 인지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건강한 뇌는 촘촘한 신경 섬유 다발을 유지하는 반면 알코올 과다 섭취자는 뇌 기능을 점차 소실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코올을 우리 전문가들이 부르는 소위 말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법의 탄환이라고 하는데요.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와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음은 간을 손상시키고 혈관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다양한 질환을 야기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각종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죠. 뇌의 기능도 역시 점점 나빠져서 대부분이 불면증, 그다음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기억력 장애, 가장 마지막에는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 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인 것 같습니다. 술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짜릿한 쾌감을 반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금주에 성공하려면 술에서 얻었던 쾌감을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하죠.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이 필요하다. 술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크게 한 4가지 측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술로 인해서 어떤 도파민의 쾌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술 생각이 날 때가 언제냐면 이 갈망의 문제인데요. 배가 고프면 자연스레 술을 찾게 되죠. 허기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술을 또 찾게 되는 경우가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일 텐데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주 일지를 쓰도록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번에야말로 술 제대로 끊어보자고요. 술을 먹다가 안 먹으면 예를 들어서 있지만 네. 좀 식은땀이 난다든가 네. 손 떨리고 아까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그다음 순간 막 온몸이 좀 부들부들 떨리는. 그래서 일단 예방용으로 약을 조금 드릴 거예요. 뇌에서는 그 약이 술인 줄 알아요. 뇌에서 술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해 초기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부드럽게 좀 넘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굳이 술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연출하는 거죠. 이제는 가야 할 길이 어디구나. 네, 좋은 길잡이가 됐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정말 심기일전해가지고 올해는 꼭 제가 환갑인데요. 꼭 금주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런 모습을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일 지나면 2일, 19, 2일이 7일 되고 7일이 14일 될 겁니다. 2주 후에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종식님은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 안녕. 아빠 환갑기념 단주 시작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금주로 대신할게. 고맙다. 이번에는 아빠의 멋진 모습 응원해줘. 사랑해. 술에 대한 갈망을 낮추는 식단 비책 함께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양솔루션 함께할 저는 심지의 임상영양사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식 담당해서 조리를 하고 있는 이기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술 생각이 날 때가 바로 배고플 때입니다. 술도 음식의 일종이니까요. 이 섭식 중추를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 뇌의 한 부분이 어쨌든 술을 땡기게. 그래서 이 갈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좀 허기를 면하도록 이렇게 권고했고요. 이제 두 분 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중간중간에 이제 배고픔을 느끼시거나 또는 술이 생각나실 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밀프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식사를 뜻하는 밀, 그리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프렙, 이 단어가 붙어져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식사를 준비한다는 걸 바로 밀프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배고플 때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제가 금주를 돕는 밀프렙 관련해서 3가지의 핵심 영양소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 두 번째는 식이섬유소, 세 번째는 비타민이랑 무기질이에요. 먼저 트립토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콩류, 달걀, 견과류,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근데 이 트립토판이 대체 음주랑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원료인데요. 금주 시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두 번째 핵심 영양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기질? 그거는 세 번째. 식이섬유. 네. 두 번째는 식이섬유소예요. 네. 근데 비타민 무기질도 맞아요. 채소에는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죠. 네, 이 식이섬유소 먹게 되면은 저희 뱃속에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간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저장하고 대사하는 장기인데요. 과음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죠. 이어지는 솔루션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운동을 지도해드릴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 음주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뇌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뇌 영양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뇌 영양 물질이 현저하게 증가를 합니다. 즉 뇌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술로 인해서 어떤 쾌감을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분 상태, 우울증이랄까, 그다음에 어떤 불안증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첫 번째 33 사이클 운동이라고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예. 3부는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부는 격렬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3분이 되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또 3분이 되면 격렬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첫 번째, 편안한 속도로 한번 타보세요. 자, 3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속도를 먼저 준비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느긋하게 페달을 밟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 속도로 타고 3분 정도 이렇게 타는 건 이제 천천히 이제 몸을 데피기 위한 목적. 심장도 이제 막 쥐어짤 거니까 준비해. 이런 단계예요. 첫 번째 3분은. 자, 이제 격렬하게 타는데 최대한 빨리 타보세요. 그리고 속도를 보시면서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열심히 페달을 밟아봅니다. 14로 맞추세요. 14에서 왔다 갔다. 으쌰 으쌰. 술 생각이 싹 달아나도록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이게 뭐지? 신체적 고통이 생기네? 진통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자, 아까 몇으로 맞추라고 했죠? 자, 다시 느긋하게 3분의 천국을 만끽합니다. 상쾌한데요? 상쾌하죠? 예. 중심도 오히려 더 명료해져요. 더 명료해지고. 두 번째로 배울 운동은 근력 운동인데요. 진보를 이용한 술래잡기 운동이 아니라 술배 잡기 운동. 한번 배 만져보세요. 이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배가 나오잖아요. 복근 운동을 할 겁니다. 벽 아래 발을 붙이세요. 그다음에 무릎을 벽에 붙인 다음에 진보를 허리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손을 머리에다 대시고
천천히 몸을 뒤로 기울였다가 내쉬는 호흡에 자 골반 꼬리뼈를 살짝 들어주면서 상체를 일으키면 이게 배가 약간 떨리잖아요. 이 복근 운동. 자, 몸 일으켜 보세요. 후, 이 정도까지만. 네, 다시 천천히 중간까지 왔다가 내쉬면서 둘, 후, 열. 네, 좋습니다. 하고 스트레칭 만세. 자, 뒤로 이렇게 몸을 젖혀보세요. 만세 쭉, 팔 쭉 뻗어보세요. 재밌는데 몸이 공에서 떨어질까 봐 미끄러질까 봐. 예. 불안하시면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네. 아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진보를 이용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다양하게 배워보았는데요. 전체 운동 영상은 귀하신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쭉 올라오고. 운동 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다. 하루는 3-3 사이클 운동을 해서 하체 중심 위주로 막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진보를 이용해서 술배 잡기 운동, 복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코어 근육을 단련시킬 겁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귀하신 몸 귀하게 돌보자! 화이팅! 2주가 흘렀습니다. 건강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 뭐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지금까지는 끝냈습니다. 검사를 보여드릴 거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혈당이 조금 높았습니다. 예, 그때. 네. 저번에 104였는데 87로 떨어졌습니다. 오,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중성지방도 156이었는데 얘가 53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오,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성 지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술은 친구고 식구고 예, 활력소고 그런 거죠. 사실 제일 걱정하신 게 혈당일 겁니다. 예. 저번에 공복 혈당인데 132가 나갔었어요. 네, 맞아. 근데 2주 만에 103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오,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 전 과음으로 감마 GTP 수치가 높게 나왔었죠. 얘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애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얘도 48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노력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약을 먹지 않아도.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 약으로 먹으면 훨씬 편해요. 근데 이렇게 식사도 조절해야죠. 술도 끊어야죠. 운동도 해야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될까. 뭐 술 안 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좋아지는 걸 보니까 100점 맞아서 상 받은 기분? 정말 기분 좋은데요. 혹시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많이 변하셨어요. 진짜요? 네. 이야, 금주의 효과 대단한데요. 그때 우리가 알코올 사용 장애냐 아니냐를 선별하는 검사가 37점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9점으로 많이 감소를 했고 다행히 금단 증상도 없었고 갈망도 지금 현저하게 거의 절반 정도로 잘 떨어져 감소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변상우님도 알코올 사용 장애가 선별 검사가 27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2점. 거의 쉽게 말해 일반인 수준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주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요 척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병식, 내가 이걸 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그전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 맞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2주라고 하면 물론 짧다면 짧고 또 이제 시작점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만큼 이 정도가 좋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는데. 거의 이 점수는 0점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까지 제가 술 마시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왔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더 이상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 그 기세를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2주 동안 술을 끊어보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그동안 이렇게 좋은 모습 못 보여줘서 부끄럽지만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젠 술을 작별하려고 한다. 아빠의 모습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고 고마워. 여보, 마누라, 어머니, 아들, 딸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많이 믿고 응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술이 사라진 자리에서 강인한 빛을 내며 찬란하게 반짝이는 두 아버지를 오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술 내잡기가 아닌 술 배잡기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습관 성공을 위해서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는 술 배잡기 코어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복근 운동입니다. 자, 벽 앞에 이제 발을 딱 놓으시고요. 짐볼을 위치를 조정해서 허리에다 대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벽에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머리 뒤쪽에 손깍지 끼고 천천히 뒤로 누워요. 그래서 수평에 가깝게 살짝 누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제 꼬리뼈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중립자세 잘 유지한 상태에서 절반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만져보세요. 그럼 배가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하나, 내쉬는 호흡에 둘, 짐볼 위에서 하면 많이 떨릴 겁니다. 셋. 운동하는 중간에 짐볼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 잡기 위해서 배가 많이 떨리고, 이렇게 배가 많이 떨린다는 건 운동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 더. 자, 이렇게 10번 하신 다음에는 만세하고 스트레칭. 쭉 만세하세요. 여기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배가 더 늘어나게 손 바닥에 잘 붙이고 중심 잡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10초에서 15초 정도 배가 긴장되지 않게만 자세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똑같이 10번 해주시고, 내가 체력 수준에 맞게 2세트를 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더 하실 수 있으면 3세트에서 4세트까지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근을 했으면 이번에는 허리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짐볼을 배에다 딱 대시고 발을 벽 쪽에 붙인 다음에 일단 중심을 잘 잡으세요. 자, 중심을 딱 잡았죠? 일단 호흡하면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힘주면 허리 힘이 팍 들어가요. 이렇게 짐볼 위에서 호흡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움직임까지 주면 천천히 머리 뒤에 손깍지 끼고 내렸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와서 허리를 살짝만 젖혀주면 허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내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내리고 내쉬는 호흡에 셋, 내렸다가 넷, 다섯, 허리 근육과 척추 기립근들이 힘이 들어가면서 내쉬는 호흡에 복부도 같이 힘을 주게 돼요. 두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스트레칭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쭉 늘어뜨리면 돼요, 몸을. 그러면 허리가 쭉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 내쉬면서 배에 힘 주고 다시 들여 마시고 허리 길게 늘어났다가 내쉬면서 배에 힘 주고 이렇게 해서 10초에서 15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긴장이 풀렸다면 다시 머리 뒤에 손 올리고 아래에서 다시 위로 하나, 10회씩 4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짐볼위에서 하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옆구리입니다. 이제 복근 했죠? 허리 했죠? 이제 옆구리도 타이트하게 만들어야겠죠?
옆구리 할 때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도저히 못 잡겠다 이러면 생략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효과가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짐볼을 놓고 이제 옆으로 기댈 건데 아래쪽에 위치한 발이 앞으로 뻗어지게 왼쪽, 그러니까 위쪽에 위치한 발이 왼쪽에 있죠? 뒤로 뻗으신 다음에 골반과 허리에 걸쳐서 짐볼을 딱 기대세요. 그 상태에서 머리 뒤에 손을 올리고 내 앞쪽, 뒤쪽에 유리벽이 평행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몸이 돌아가지 않게 자 옆으로 기울였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어디가 힘이 들어가요? 여기가 힘 들어가요. 옆구리가.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둘. 10번 하겠습니다. 셋.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넷. 생각보다 힘 많이 들어가요. 옆구리에. 한 번 더 하고 스트레칭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손을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팔로 손목을 잡아서 쭉 늘려주시면 와 옆구리가 쭉 늘어나.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대쪽은 반대로 돌려서 하면 되죠. 자,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은 요령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막 여기에 뭐가 이렇게 꽉 잡혀있는 느낌 나요. 옆구리가. 이게 평소에 잘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잘 안 써요. 옆구리 근육을. 자,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구리 운동도 10회씩 최소 2세트에서 4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엉덩이 근육을 운동해야 됩니다. 브릿지 운동인데요. 복근 운동할 때처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세를 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붙이는데 뒤로 쭉 기댔을 때 이제 복근 운동할 때는 허리 밑에, 그러니까 배꼽 밑에 짐볼이 있으면 되는데 브릿지 운동할 때는 머리랑 어깨 쪽에 짐볼이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얘를 이렇게 내 몸이 조금 내려가서 머리를 기댄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골반에 손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어떻게? 엉덩이를 쭉 들어 올려보세요. 하나.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허벅지랑 몸통이랑 일직선이 되면 돼요. 그리고 올라온 상태에서는 엉덩이에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는 거예요. 그럼 골반이 허리가 이렇게 젖혀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심을 잡게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 힘이 꽉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다시 내렸다가 내쉬면서 둘, 후. 내쉬면서 셋, 후. 넷. 자, 엉덩이 힘 꽉. 다섯. 여섯. 여기랑 여기 힘 주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의사항은 엉덩이를 너무 들다 못해 허리를 너무 이렇게 젖히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아파요. 허리 통증 생깁니다. 근육이 너무 긴장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쭉 올린 다음에 엉덩이 힘주고 복근 힘주고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커피잔을 이 배 위에다 올렸을 때 커피가 쏟아지지 않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엉덩이 힘이 꽉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쉴 때는 이렇게 앉아서 쉬고 쉬다가 다시 2세트 10번 똑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역시 10회씩 최소 2세트에서 4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와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쭉 하고 엉덩이까지 하고
허리가 안정되는 느낌이 나요. 이게 걸을 때도 좋고요. 삼삼 사이클 할 때도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한번 타보세요. 중심이 딱 잡히면서 삼삼 사이클도 안정적으로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다. 술 빼잡기 운동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